저희 본 주제에 앞서서 동아리 소개를 해보자면 저희 동아리 이름은 CTWIP입니다. 영어로는 Change the World in Physics라는 거창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활동으로는 공기청정기 제작, 아쿠아포닉스, CAM 식물 실험, 봉사활동, 펫 업사이클링을 이용한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는 분수, 새 자동 급수기, 물탱크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동아리 특별 활동으로 개인 실험 활동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개인의 호기심과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공기청정기도 만들어보고 아쿠아포닉스를 제작하고 CAM 식물을 관찰하고 자료 해석을 해보며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펫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분수대도 만들고 새 자동 급수대도 만듭니다. 그 중에 저희는 중점적으로 아쿠아포닉스에 대해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의 차례를 보시면 탐구 문제, 탐구 목적과 동기, 배경 지식, 탐구 과정, 탐구 결과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탐구 원인이 된 탐구 문제입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처럼 연못과 같이 밀폐된 물에서는 녹조가 발생하여 더러운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밀폐된 물에서는 물이 순환되지 않아서 물고기들의 배설물들이 쌓이고 이들이 물고기들의 속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용존산소량이 떨어져서 심하게는 이렇게 녹조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식물을 생산하는 데 있는데요. 요즘 식물을 생산하는데 효율적으로 빠르게 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식물에 농약을 치고 인공적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건강이 새로운 영향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일일이 가꾸어야 하는 데 있어서 노동력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탐구 문제에 따른 저의 탐구 동기입니다. 동아리 친구들과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실제로 고창이라는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쿠아포닉스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쿠아포닉스는 후에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쿠아포닉스의 모습을 보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침 저희가 작년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시내에서 농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시농업에 대한 탐구를 실제로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농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였고, 그렇게 저희는 아쿠아포닉스 또한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어 실내에서 아쿠아포닉스 실험을 설계하고 계획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탐구 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알고 들어가야 될 배경 지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쿠아포닉스의 정의입니다.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 양식이라는 뜻의 아쿠아컬처의 아쿠아를 수경재배라는 뜻의 하이드로포닉스의 포닉스를 따서 아쿠아포닉스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름 그대로 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유기물을 이용하여 식물 또한 재배하는 순환형 시스템을 아쿠아포닉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아쿠아포닉스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말하자면 물고기들이 살면서 배출하는 배설물들이 미생물로 분해되어 식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양분으로 작용하여 식물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순환형 시스템입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면 물고기 배설물은 실제로 암모니아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암모니아라는 성분이 아질산균이라는 세균에 의하여 아질산염으로 바뀌고, 또 이 아질산염은 질화세균의 일종인 니트로박터에 의하여 질산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질산염이 식물이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식물이 더 빠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더불어 물이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쿠아포닉스의 효과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식물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탐구 문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식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인공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저희는 아쿠아포닉스를 이용하여 친환경 비료인 물고기들의 배설물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공 비료에 대하여 건강에 해를 끼친 영향을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물고기들의 입장을 보시면 물이 순환 장치에 의해서 물이 순환되면서 음중 산소량이 떨어지거나 욕조가 발생할 위험을 막아주고, 물고기 배설물들이 쌓이면서 물고기들에게는 독소로 작용하게 됐는데, 이 독소 물질을 식물들이 먹어주면서 물을 정화시켜 주어 물고기들이 사는 환경을 최적화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노동력에 대한 문제점도, 실제로 혼자 물이 순환하면서 양식장에 물을 갈아주는 효과와 식물을 성장하는 효과를 동시에 내기 때문에 노동력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탐구 과정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네, 탐구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탐구 과정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1단계인 식물 대항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쿠아포닉스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를 보시면은 여기 구멍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씨앗을 심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씨앗을 저 틀에 고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스펀지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스펀지는 이 그물컵에 맞게 스펀지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물컵에 맞는 사이즈가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의 정육각형 모양이어서 그런 스펀지 형태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제작한 스펀지에 씨앗을 넣고 바로 아쿠아포닉스에 집어 넣으면은 될 줄 알았지만, 여기 물이 흘러가면서 씨앗이 흘러나갈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씨앗을 다른 곳에 미리 배양한 다음에 다시 아쿠아포닉스에 이식하기로 했습니다. 그 방법이 저희는 탈지면을 이용해서 미리 배양을 해보았는데요. 이게 사진을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탈지면을 잘라가지고 작은 수주에 탈지면을 깐 다음에 이렇게 씨앗을 각각의 구역에 나눈 다음에 물을 적셔주어서 씨앗을 배양했습니다. 씨앗은 이렇게 태양의 역할을 하는 백열등과 물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적셔주어가지고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물 배양은 스펀지 사이즈에 맞게 잎이 스펀지 밖으로 나오고 반대쪽으로 뿌리가 나올 정도까지만 씨앗을 성장시켰고요. 대략 일주일에 한 번씩 텀블러를 이용하여 물을 공급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험 환경 조성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아쿠아포닉스 틀을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아쿠아포닉스 틀을 제작한 다음에 이 구멍에다가 그물컵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 다음은 수조를 설치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수조를 설치한 다음에 물을 넣고 물고기를 넣었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는 물고기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돋보기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아쿠아포닉스의 원리인 물의 순환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순환 펌프도 설치해 보았습니다. 순환 펌프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순환 펌프를 설치해가지고 여기 관을 통해서 물이 올라가면은 여기에 한 관형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여기로 나오는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첫 번째 식물 배양 과정과 마찬가지로 백열등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빛을 공급했고, 이 물을 이용해서 계속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물은 질산염이 포함되어 있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고기에게 먹이를 계속 공급하여서 질산염을 더 생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과정인 식물 이식 단계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스펀지에 잎이 한쪽으로 나오고 뿌리가 한쪽으로 나올 때까지 성장한 식물을 식물이 그 정도까지 성장했으면은
이제 탈지면에서 식물을 분리해서 스펀지에 이식했습니다. 이제 탈지면은 이제 우선 가위로 각 구역을 나눠가지고 이제 식물들이 한 개씩 맡아가지고 분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처음에는 손으로 분리해 보았는데요. 손으로 분리하기에는 이제 뿌리가 너무 얇고 잎도 너무 얇기 때문에 쉽게 뜯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좀 더 조심해야 될 필요를 느껴가지고 핀셋을 이용하여 이렇게 분리해 보았습니다. 분리한 식물을 이제 스펀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틀에다가 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펀지에서 이제 식물을 넣을 때 스펀지 안에다가 핀셋을 넣고 뿌리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당기면서 이게 좌우 이렇게 뿌리랑 잎이 이렇게 서로 공기가 만날 수 있게 고정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핀셋으로 고정하는 과정에서도 뿌리가 끊어지는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를 문제점으로 삼아가지고 2차 실험을 다시 한번 계획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찰 단계입니다. 저희는 식물을 심고 나서 매 주마다 관찰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동아리 원들이 한 명씩 찾아가면서 관찰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전주와 비교해서 식물의 생장 정도와 수질 오염 정도를 관측해 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대략 한 6주차쯤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는 4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이 식물을 길렀습니다. 혹시 일반 상추가 며칠 동안 자라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40일부터 50일까지 식물은 자랍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는 한 달 아니면 한 달하고 2주 동안 아쿠아포닉스를 통해서 상추를 길렀다면 일반 상추도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이러한 생장 기간을 가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추의 파종 시기와 수확 시기는 늦은 봄에서 여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른 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는 이를 통해서 생장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물고기 유기물인 질산염만을 사용하여서 이를 길렀습니다. 두 번째는 물의 순환에 따른 녹조 제거 효과를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물의 순환을 통해서 용존산소 양이 낮아짐을 방지하고 녹조의 발생을 제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물의 색이 살짝 탁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녹조가 제거되지 않았나? 라는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색깔은 물고기 밥의 색과 비슷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물고기의 밥의 색깔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조가 발생하지 않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스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처음에 기르고 이렇게 딱 놓고 길렀습니다. 현재 무한 상상실을 가보면 엄청나게 많이 자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지어보자면 첫 번째로는 일반 토양에서 기르는 식물보다 빠른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물고기의 유기물인 질산염을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식물이 성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토양과 아쿠아포닉스를 통해서 길러진 식물을 비교함으로써 생장 속도가 더 빠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의 순환에 따른 수질 정화입니다. 질산염 전달을 위해 앞서 말했듯이 물이 순환합니다. 그로 인해 용존 산소량이 간소하지 않았고 녹조가 발생하지 않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질 정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적인 작물입니다. 시중에서 이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약을 사용했다면 물고기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음을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후속학습 계획으로는 첫 번째로는 물고기의 의문사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가 실험하는 과정에서 물고기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에 대한 탐구가 더 필요할 것 같고, 학교 연못을 이용하여 더 큰 규모의 아쿠아포닉스를 통한 딸기 농장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물고기가 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원래 물고기는 1층에 있는 물리실에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물고기가 대략 한 10마리 정도 같이 키우고 있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마리 정도 같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가장 생각한 것은 좁은 공간에 물고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10마리 있었고 여기서도 10마리 있었는데 이것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생각해가지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볼 예정입니다. 혹시 질산염 수치에 대해서 물의 농도를 재봤습니까? 실제로 수치는 재보지 않았지만 식물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식물들이 필요한 양 정도는 생산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의 질산염 수치가 높으면 물고기가 폐사할 수 있는데 질산염 수치가 높았던 건 아닐까요? 물을 계속 주기적으로 식물에 공급했고 그 식물이 일반 작물보다 빨리 자랐음을 발견했는데, 그러면은 질산염이 식물이 공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물고기가 폐사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는 질산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물리실에서 키우고 있었는데 이것은 물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약간 좀 잘됐다 생각합니다. 한번 질산염 수치를 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